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엄정화씨, 공효진씨, 손담비씨, 그리고 엑소의 카인님까지 연예인분들도 꽤 많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서 11kg을 감량했고, 저희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20kg에서 30kg까지 감량한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탄고지 식단을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리학적인 내용도 되게 많고요. 의학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도 저탄고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탄고지 식단을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은 고기만 주구장창 드시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고기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고기만 주구장창 먹었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던 고기도 질리고 식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는 생각보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탄고지를 할 때 고기만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탄고지 식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지방을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방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탄고지 식단에서 추천하는 좋은 지방을 먹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맛있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방탄커피입니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버터, MCT 오일, 혹은 코코넛 오일이나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음료인데요. 방탄커피를 마시면 단식 시간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MCT 오일의 중세사슬 지방산이 빠르게 케톤체로 변화되어서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결과 몸의 활력을 빠르게 높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방탄커피가 단순히 커피에 MCT 오일과 버터를 넣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방탄커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믹서기를 이용해서 미쉘화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미쉘화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방탄커피를 마실 수 있고 지방이 몸에 빨리 흡수되어 빨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방탄커피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커피에 버터를 넣는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그냥 당분 없는 라떼 맛이 나서 꽤나 먹음직스럽고 맛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버터를 넣으실 때 가염 버터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만약에 무염 버터밖에 없다고 하실 때는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는 방탄커피가 완성이 돼요. 방탄커피가 굉장히 맛있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쉬운 방법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방탄커피를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방탄커피라고 써져 있지만 방탄커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탄커피를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식물성 크리머를 사용한 방탄커피는 진정한 방탄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시는 음료인데 각종 첨가물이나 식물성 크리머가 들은 제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꼭 원재료 잘 확인해서 구매하세요.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방탄커피를 이미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물을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나물은 식이섬유와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좋은 기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물을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그냥 일반 참기름을 쓰시면 안 되고 냉압착한 생들기름을 쓰셔야 되는 건데요. 일반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깨를 볶는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압착하는 기계 또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된 지방을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방을 드실 때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산화된 지방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거든요. 들기름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름인데요. 그래서 보관에 주의하셔야 하고 요리 방법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발연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볶아서 드시기보다는 나물을 데쳐서 생들기름을 넣어서 소금과 함께 무쳐 드시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나물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이 원하는 종류의 나물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나물 요리 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채소를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채소를 볶을 때도 오일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는데요. 채소를 볶을 때 추천하는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연점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검토해 본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발연점이 210도로 중저온에 볶아서 먹는 요리는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튀기는 요리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퓨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퓨어 올리브 오일의 경우는 정제된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식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오일을 산화되지 않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좋은 지방을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11kg을 감량하는 동안 가장 많이 먹은 요리들이고요. 나물과 채소 볶음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다 보면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식단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만약에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을 유지하면서 맨날 고기만 먹어서 너무 질린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해드린 3가지 방법을 응용하셔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방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